자, 반갑습니다. 1월 2일 새해 첫 번째 날에 금일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월요일이죠. 좀 안타까움이 커요. 솔직한 말로. 기대감도 컸었고, 새해 첫날이고, 첫 번째 증시 시작 날이기도 하고, 첫 단추를 좀 기분 좋게 끄면서 좀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장 초반에는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나 싶었어. 국내 증시가 좀 약폭을 키워가면서 약세 마감한 점은 조금 아쉬움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 증시.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170개, 하락 종목 700여 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320개, 하락 종목은 1160개로 형성되어 있던 날입니다. 수급을 보시겠습니다. 양거래소 모두 개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졌으며 기관의 순매도세가 나와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의 순매수세가, 코스닥은 순매도세가 나왔고, 코스피에서의 외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비차익 순매수가 매수세로 전향되었고, 그 결과 상승폭을 하락폭을 다소 제한시켜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인의 순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꾸준하게 이어졌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대별 투자자를 보시면 코스피의 수급이 유입이 사실상 장 끝나기 직전에, 그쵸? 동시호가 때부터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확 끌어올려준 모습이거든요. 서서히 낙폭을 좀 최소화시키긴 했습니다. 3시부터는 점점 외인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듯한 모습이 나와줬고, 그 결과 이런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외인의 매수세의 힘이 강하지 않고, 이러한 강하지 않은 매수세는 보시다시피 12월 27일 역시 외인의 약한 매수세가 들어왔으나 다시금 2거래 연속 매도세가 나왔죠. 금일도 비슷합니다. 외인의 약한 매수세가 나왔으나 다음 내일이라든지 또 내일 모레 외인의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와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개인의 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거래소 모두 지속적으로 개인의 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외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증시 보기 편할 거예요. 자, 국내 증시 분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으로 보니 장 초반에 갭상승으로 시작한 국내 증시의 흐름은 너무나도 긍정적이었으며, 갭상승에 힘입어 주가의 상승세가 똑같이 추가적으로 나와줬죠. 하지만 그 이후로 상승 모멘텀을 잃고 추가적인 약세가 좀 지속적으로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25포인트로 하방 2200포인트를 이탈하기 직전까지 내려왔고, 코스닥 역시 671포인트로 지난 저점이죠. 650포인트 부근까지 약세가 나올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만약에 여기서 한 차례 더 지난 신저점을 찍는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650하고 2134포인트를 한 번 더 찍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내용 중 하나 뭐가 있습니까? 여기 신저점을 부근을 도달시켜 줄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죠. 인플레이션 우려는 줄어들고 있죠. 그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금 지속적으로 재건을 추구하고 있죠. 그리고 12월 끝났고 연말 대주주 양도세 랠리 끝났습니다. 그쵸? 금투세 위협 끝났어요. 2년 유예됐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죠. 이번 주에는 은근히 상승 모멘텀이 많아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만한 상승 모멘텀, 반도체. 메모장에서 좀 쓰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승 모멘텀, 반도체 세제 지원. 반도체를 좀 이제는 세제를 지원해준다. 세금을 좀 세금 제공을 좀 지원해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은 이슈가 왜 중요하냐? 제가 항상 진짜 입이 닳도록 강조드렸던 내용이 뭐가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반도체와 바이오주의 강세가 나와주는 것이 국내 증시의 상승 포인트고 상승 모멘텀이다라고 자주 강조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도체 세제 지원 얘기가 나와주고 있으면은 당연히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CES 2023, 코로나19 이후로 가장 크게 하는 지금 CES 2023에서
IT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메타버스, 현재로서는 메타버스가 가장 크게 기대주로 뽑혔었으나 금일 증시 움직임을 보면은 제로 소멸일 수도 있고 혹은 기대 이하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메타버스 관련주가 좀 약세가 크게 나왔어요. 그 점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또 하나 볼 거는 이번 주에 12월 FOMC 회의 의사록 발표가 있죠. 의사록 발표가 있는데 그 뭔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일단 다들 예측을 좀 할 수가 있잖아요. 확실히 좀 예측이 가는 거는 첫 번째로는 올해 뭐 좋은 얘기랑 안 좋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좋은 얘기는 당연히 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정점을 통과할 것 같다. 통과한 것 같은 기대감이 형성시켜 줄 수 있는 발언이 나올 수가 있어요. 파월 의장 역시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2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통과됐다는 게 있으면은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겠다 해가지고 지난 FOMC 회의에서 비스텝을 단행한 거잖아요. 이와 같이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이 되면 긍정적인 얘기가 분명 이번 12월 FOMC 의사록에서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안 좋은 것도 하나 있죠. 어떤 게 안 좋은 걸까요? 이번 2023년에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인하 가능성, 제가 금리 인상 이번 12월 FOMC 회의에서 항상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이 뭔가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첫 번째로 눈여겨보셔야 하고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될 거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시기를 주목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파월을 포함한 연준 인사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23년에는 금리 안 내릴 거다. 2023년에는 지금 같은 고금리 유지할 거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고 증시에 추가적인 약세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기조를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을지 혹은 이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를 좀 해야겠어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는 것인지 이 점을 한번 체크해 볼 만한 불확실성 요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무튼 현재로서는 2023년에는 금리 인하를 할 계획은 없다. 그 점을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무역 수지 발표,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등 이번 주에 좀 그 예고되어 있는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제임스 블라드 그 세인트로이스 연운천재 그 발언도 있거든요. 제가 블라드 총재의 발언은 좀 눈여겨보라고 했습니다. 블라드 총재는 대표적인 매파적인 인사로 제가 볼 때는 금리를 지금부터 더 올려야 된다. 빅스텝을 해야 된다. 자이언트 스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말 강력하게 매파적인 발언을 할 확률이 커요. 이번에 정말 엄청나게 큰 강력하게 매파적인 발언을 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 블라드가 과연 뭐라고 하는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국내 증시는 이러한 불확실성, 뭐 불확실성일 수 있겠죠. 뭐 FOMC 회의 의사록을 앞두고 있는 불확실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 끼워 맞추기긴 합니다.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불확실성이 될 수 있는 거고 미국의 11월 무역 수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하나 확실한 건 뭔가요? 첫 번째는 이것도 메모장 킬게요. 첫 번째는 국내 증시의 현재 위치는 저점이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국내 증시의 현재 위치는 저점이에요. 저점. 추가적인 약세가 나오면 또 그때 가서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물리는 답이 없어요. 보세요. 제가 만약에 주식을 샀는데 3,300포인트에 물렸고 옆에 있는 친구는 2,200포인트에만 물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더 가능성이 좋겠어요? 3,300 같은 꼭대기에 물리는 것이 아니라 저점에 물리면은 금방금방 반등도 나오고 하락의 폭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지금 확실히 저점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저점이다. 이 점을 첫 번째로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국내 증시의 수급이 좋지 않다. 현재로서는 국내 증시 현재 수급 좋지가 않아요. 수급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 세계 증시가 좋지 않다. 그렇죠?
국내 증시뿐만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뉴욕 증시도 안 좋고 전반적인 증시 상황이 현재 안 좋습니다. 뉴욕 증시가 전거래일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끌어올려주는 듯한 모습, 주가를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듯한 모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음봉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마감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전 세계 증시가 좋지 않다. 그러한 점을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좀 유의미한 시그널이 나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유의미한 시그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증시가 저점이 잡히는 모습에 포착돼야 되죠. 지속적으로 낙폭이 키워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횡보가 좀 나와주다가 끌어올려주는, 누가 봐도 밑꼬리가 길게 달리고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유의미한 저점 시그널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캔들 속에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정말 유의미한 저점 시그널이고, 그 부분에서 빠르게 종목을 캐치해가지고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위험해요. 지속적으로 증시가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종목을 매수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금일 증시의 흐름 너무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메타버스 관련주가 좀 크게 빠지긴 했어요. 그쵸? 맥스트, 뉴플렉스, 대성창투, 선인시스템 등 메타버스 관련주가 좀 크게 빠졌는데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과연 어떠한 이슈, 이 CES에서 그 재료 소멸로 빠지는 건지, 그쵸? 메타버스 관련주가 있는데 이게 CES가 이번 주 1월 5일날 아직 좀 기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제로세별로 이렇게 벌써부터 강하게 빠지는 게 좀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요. 확실히 한 발자국 더 빠르게 움직인다. 옛날에는 출시 전날, 기억하시죠? 제가 제품에 대한 출시, 영화에 대한 개봉, 이런 전날이나 전전날, 이틀 전쯤에 매도해도 늦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1월 5일부터 한다고 하는데 지금 3일 전부터 지금 이런 강한 매도세가 나와준다? 생각보다 한 발자국 더욱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주가의 향방을 확실히 더욱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일단 금일 국내 증시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 둘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국내 증시는 첫 번째로, 자, 한국게임 산업 매출이 2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4위 게임 관련주가 확실히 저희도 저점이라는 걸 알고 있죠. 게임 관련주가 이와 같은 이슈 속에 다소 강세가 나와주나 싶더니 추가적인 약세가 나와줬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신작 TL이라는 게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넥슨게임즈와 넷마블 같은 경우는 중국 파노 관련 이슈로 강세가 좀 나왔다가 금일 악세가 좀 커진 모습이네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금일 좋지 않다 보니 좀 약세가 이어졌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하방 5일 평균선 깨지 않으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좀 주가를 돌려주는 모습 이어지면은 충분히 한 번 더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넷마블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새해에는 웹툰을 뭐 볼까? 뭐 궤도의 아이들, 뭐 경이로운 소문들. 저도 뭐 웹툰을 즐겨보진 않아요. 저는 웹툰은 성인 된 이후로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챙겨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귀찮아서 웹툰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좀 요즘 최근 K 웹툰이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웹툰 관련주 뭐 미스터 블루라든지 대원 미디어, 뭐 DNC 미디어 이러한 종목들 좀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 이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다시금 지금 241선 위로 올려놔 주면서 현재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잖아요. 나쁘지 않은 차트입니다. DNC 미디어 현재 차트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여기 기준봉의 고점인 24,600원을 확실하게 돌파해주고 종가 마감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트는 결국은 지난 신고가, 52주 신고가까지는 아니고
요 부분에서 고가인 26,200원까지는 사실상 먹으러 간다고 보면 돼요. 26,200원까지는 먹으러 가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DNC 미디어 나쁘지 않네요. 금이 상승폭 나와주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저였으면은 한 번 정도, 오늘 뭐 종가 베팅 정도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위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종목들. 제가 이러한 종목을 매수를 좀 저 개인 매매였으면 매수를 했을 거예요.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 개인 매매였으면 여기 들어가서 언제 털고 나오냐? 26,200원쯤에 수익 실현 어느 정도 비중을 털고 나올 것이고, 손절폭은 또 어디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어놓은 보이시죠? 25,200원 요 부분 24,600원이네요. 24,600원 지금 24,850원에 들어가서 정말 조금만 더 본다고 하면 한 24,500원까지, 그쵸? 손절폭을 하방 1.5%만 빠져도 칼손절을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수익의 폭은 크잖아요. 큰 건 아니지만 아무튼 먹을 수 있는 수익의 폭이 훨씬 높잖아요, 손절의 폭보다. 저가 좋아하는 차트가 약간 이런 거예요. 손절의 폭은 적으면서 먹을 수 있는 폭은 많은,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저는 매매를 좀 진행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DNC 미디어 제가 개인 손매매 하고 있었으면은 저는 금일 종가에 매수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을 제가 선호하는 종목들 중 하나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겠다.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도 조절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그린벨트를 뭐 과감히 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뭐 이런 얘기로 인한 건설 관련주가 반응을 할 수는 있어요. 건설 관련주, 일성건설을 비롯한 뭐 신원종합개발 이러한 건설 관련주가 반응을 할 수는 있으나, 자, 이런 건 이미 윤석열 정책주였어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의 정책주였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주로 이미 한 차례 상승폭이 나왔었죠. 건설 관련주가 기대감으로 인한 한 차례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주기는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미 대시세가 나온 만큼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원종합개발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이 종목이 정말 좋다고, 진짜 저 옛날에 다녔던 회사에서 신원종합개발 진짜 좋은 종목이라고 떠들고 다녔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완전히 지금 하락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사람 어떻게 됐나 갑자기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분이 있었다. 그리고 벨로프 글로벌 서비스 게임 뮤 레전드의 중국 판호를 발급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벨로프가 이게 였나요? 아무튼 이와 같은 이슈, 벨로프가 상승 마감. 일단 이 판호 관련 이슈가 확실히 중요하긴 해요. 판호 발급 관련 어떻게 되는지는 궁금한. 중국 확실히 게임주는 이 판호 유무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중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 게임 관련주뿐만 아니라 OTT 관련주도 그러고 화장품 관련주도 그러고, 우리 거의 다 솔직히 중국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죠. 중국이 아무래도 무역이 국내 증시화에 이 영향이 직접적으로 가고 있고, 경제와도 직접적인 영향이 큰 게 중국이다 보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싫어하고 이런 거라 별개로 어쩔 수 없이 그 중국이랑 엮일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 점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지지층 당대표 적합도 나경원 22.7, 안철수 14.8, 뭐 김기현 11.1, 이와 같은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주목해볼 거는 뭐 나경원 지금 전 의원, 지금 장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 나경원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부각될 만한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이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주로 묶였던 종목인데 저출산 관련주고 이거에 좀 대표적인 나경원 전 의원 관련주로 묶이기 때문에 뭐 이 종목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뭐 안철수 전 의원 지금 의원이죠. 안철수 의원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뭐 까뮤 ENC, 뭐 써니전자, 오픈베이스, 안랩 다들 아시죠? 이루원, 메커스 이러한 종목들 자이글 워낙 많아가지고 왜냐면 대선 후보까지 간 종목 후보나 인물이다 보니까 관련주가 워낙 많습니다. 다른 종목들을 후원들 다른 후보들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아줬으면 좋겠는 게, 요게 명단엔 없지만,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주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오파스넷하고 부방, 이 두 개의 종목이거든요. 명단에는 없고, 목록에는 없어도 유독 이상하게 좀 개별적으로 이런 현재 범여권에서 당대표를 뽑는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은 아마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관련주 역시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체크는 한번 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인도네시아 파묘 수출 새해부터 다수 규제한다 이와 같은 얘기 다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에. 그래서 보통 수혜주는 이 파뮤, JC케미칼, 샘표 이러한 종목들이 수혜주로 묶이고 JC케미칼 제가 뭐라고 했죠? JC케미칼하고 샘표 지금은 주가의 약세 이러한 이슈가 나와도 주가가 충분히 약세만 나와주고 있으나 과거에는 이 식품 관련주, 곡물 관련주와 리스크와 더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와 함께 이 곡물 리스크와 함께 이 샘표와 JC케미칼 팜유 관련주 역시도 강세가 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기억하신다면은 이런 이슈는 그냥 한번 슬쩍 보고 넘길 만한 이슈는 아니에요. JC케미칼하고 샘표 주가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 파뮤 역시 품귀 현상이 나와주면은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가 있어요. 단순 곡물 관련주만 그게 강세가 나와주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칠 수 있겠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 연초에는 제발 실적 안 좋은 회사는 매수하지 말자라는 것만 제발 가슴속에 안고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상장 폐지가 어떤 종목이 상장 폐지 당할지 몰라요. 매년 상장 폐지 당해가지고 종목 사가지고 아이고 상장 폐지 종목 샀네 이러면서 후회하시는 분들 제가 본 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진짜 한두 분이 아니라 진짜 엄청 많습니다. 거래 정지 당했는데 거래 정지 풀릴까요?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적어도 모든 종목을 상장 폐지를 피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100% 피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실적 좋은 회사, 실적 안 좋은 회사만 안 사도 돼요. 실적 안 좋은 회사만 좀 피하셔도 상장 폐지는 좀 피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괜히 근데 막 급등하는 종목 따라 샀다가 상장 폐지 당하지 마시고 제발 진짜 이건 제발 실적 좋은 회사 좀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상장 폐지가 위험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은 전 이거요. 하이드로 리튬. 전 이 종목 볼 때마다 이거 진짜 전 상장 폐지 당할까봐 걱정이네요. 실적이 너무 안 좋고 실적 안 좋고 주가 진짜 엄청 약세 이어지던 종목인데 저 1,800원대 하던 종목이 고점 31,000원까지 올랐던 종목이에요. 지금 강하게 한번 치고 가고 이름부터가 하이드로 리튬 원래 이름이 코리아 SE 그쵸 기억하시죠? 태풍 관련주로 묶여가지고 폐기물 처리반 이런 거 하는 관련주였는데 갑자기 하이드로 리튬이란 이슈를 박아놓고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은 이 스마트 솔루션즈 기억하시나요? 이름 바뀌기 전에 이름이 에디슨 EV예요. 에디슨 EV. 이름을 전기차 또 이때도 한참 전기차 광풍이었죠. 전기차 관련 이슈가 좀 얘기가 많았었고 그러한 가운데 스마트 솔루션즈라는 이름으로 어차피나 뭐 거래 정지가 당하고 바뀌었는지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래서 오늘 거래 정지된 종목이라서
스마트 솔루션즈로 바뀌었나 이게 기억이 안 나네요. 에디슨 EV로 거래 정지를 당하고 아마 스마트 솔루션즈로 이름 바뀌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무튼 이런 것처럼 거래 정지가 되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나올 수가 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음은 이런 하이드로 리튬이지 않을까. 주가의 움직임이 너무 말도 안 되고 이 기업 실적 자체도 좋지도 않고 거래 대금만 보시더라도 정말 보이세요? 거래 대금? 최근에 이 리튬 관련 이슈 막 떠들면서 말도 안 되는 거래 대금이 확 터졌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제 생각은 한번 하이드로 리튬도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한번 그냥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건 확실시 않은 거예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괜히 뭐 했는데 뭐 상장 폐지 안 당하면 또 괜히 제가 좀 뭐가 되니까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종목을 좀 피해라 웬만하면 이러는 겁니다. 이런 급등 종목 잘못 매수하면은 진짜 상장 폐지 당하니까 이런 종목은 피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간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이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다들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 내일은 좀 더 긍정적인 국내 증시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장 브리핑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